인스비TV 인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지속가능경영 ESG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가이드라인 13. 이번 시간에는 9번째로 TCFD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EU의 ESRS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기업의 이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가 점점 더 이제 의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EU는 이미 이제 ESRS라고 하는 통해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오스트레일리아든지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이런 곳들은 바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좋은 영향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지속가능성 정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의무화될 정보는 바로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보인데요. 오늘 그 TCFD를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FD는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약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체결을 전후로 해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적절히 평가하고 각국의 정부 및 중앙은행이 위험 비용을 책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프레임을 중앙은행 연합금융안전위원회에 요청을 했고요. 2016년 12월에 초안이 공개됐고 2017년 6월에 TCFD 공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제정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세계 경제 및 금융에 미칠 영향도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개별 기업 또는 기관 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도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해관계자, 투자자, 고객사에게 공개하기 위한 보고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이제 한국은행이죠. 이제 한국은행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은행 차원의 어떤 금융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내라.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점점 의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GRI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되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위험한 기업과는 거래하기 힘드니까 또는 그런 위험한 기업에 투자하기 힘드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그 기업에 투자하는 은행이나 또는 그 기업에 거래하는 기업들 또는 정부가 그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죠. TCFD는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중에서 B, C, 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FD의 기본 구조는 파트 1, 파트 2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트 1은 윗부분인데요. 바로 이 기후위기가 우리 회사에게 어떤 위험과 기회가 되느냐. 위험에 있어서는 절한 위험과 물리적 위험이 있는데요. 절한 위험은 이제 화석연료 사회에서, 즉 석탄과 석유, 가스를 떼던 사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즉 탈탄소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탈탄소 경제로의 절한에 있어서 위험은 뭐가 있냐 해서 정책 및 법률, 기술, 시장 평판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리적 위험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올 수 있고 온도의 변화가 클 수 있죠. 그래서 만성적인 위험, 급성적인 위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회는 그런 어떤 기후변화가 혹시나 우리 회사에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자원 효율성이라든지 에너지원의 변화라든지 제품과 서비스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는 회복력에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위험과 기회를 우리 회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위험과 기회 분석에 따른 전략 관리고요. 이것이 파트 2에서 어떻게 재무적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파트 2의 재무적 영향은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재무상태표에 뭐 수익과 비용, 그다음에 자산 및 부채, 자본 및 자본 조달에 얼마나 기회 변화가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보 공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환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탈탄소 경제 또 탈탄소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에 따른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정책 및 법률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인상, 뭐 탄소세 부과, 배출량 보고의 의무 강화, 뭐 탈탄소 경제로의 정책, 법률 변화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될 텐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위험, 뭐 에너지 고효율을 위한 어떤 우리의 투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생태계 보호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부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에너지라든지 원재료, 물류, 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기후변화가 되면 이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친환경 구매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석해야 되고요. 평판, 친환경 비즈니스 및 기업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반대 급በት 발생에 따른 기업 평판에 대한 관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악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기후변화를 제대로 관리 못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인류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으로 이렇게 나게 지키니까요. 그런 평판 관리에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위험 분석입니다. 물리적 위험 분석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은 이상기후, 또 기온의 상승 하락, 태풍, 폭우, 폭설, 가뭄, 해일, 감염병 이런 것들이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긴급한 물리적 위험.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절마다 겪는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그런 감염병도 해당이 되고요. 만성적인 부분들은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감염병의 지속적인 반복 등의 어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물리적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악순환 대목임에 대해서는 많은 글로벌 보고서들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폭염 피해에 대한 부분들, 빈곤 굶주림에 대한 부분들,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산불 증가, 또 자연재난의 증가, 갈증과 가뭄의 증가, 그리고 바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의 오염, 질병의 증가, 이로 인해서 결국 경제가 마비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ESG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평가도 중요하고 또 뭐 투자 받는 것 거래도 중요하지만 저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기업들이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막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다 공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 또는 뭐 지속가능 경영 성과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기후변화 또는 이 온실가스 문제를 어떻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회 분석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인데요. 이거는 뭐 위기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원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다 보면 그리고 뭐 에너지원도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저탄소,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확대로 인해서 새로운 고객의 수요가 창출될 수도 있고요. 시장에 있어서도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제품들도 고효율 제품들이 점점 더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기후 변화를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또는 뭐 재해들이 발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저는 뭐 기회도 중요합니다만 앞서 얘기했던 이런 물리적 위험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잘 대응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상태 및 성과입니다. 이러한 어떤 위험과 기회가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와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매출액, 비용, 영업이익, 금융수익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 또는 TCFD 보고서를 보면 물리적 위험에 대한 분석, 뭐 기회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이 재무적 역량에 대한 분석은 아직도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분석 또는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충분히 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안 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쌓여가면 데이터도 이제 쌓이게 되고 우리가 보다 더 자세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분석 수준보다는 앞으로의 분석 수준이 나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영 전략입니다. 기후 변화가 사업 자체 및 사업과 관련된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단기, 중기, 장기로 미치는 실질적이고 또는 잠재적인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공급망 및 가치 사슬, 조정 및 완화 활동, 연구개발 투자, 운영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후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전략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는 이제 기후 변화의 위험을 식별, 이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조직, 기업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 또 기후 변화의 위험을 관리, 이제는 파악을 떠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기후 변화의 위험을 식별, 파악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 모든 절차가 기존의 기업의 위험 관리 절차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어떤 재무적인 위험 관리 또는 뭐 안전에 대한 위험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 관리도 기업의 중요한 위험 관리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표 및 목표입니다. 조직이 경영 전략 및 위험 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 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할 지표에 대한 설명. 즉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넷째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바꾸기 위해서 뭐 아리백은 언제로 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떻게 줄이겠다 또는 뭐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나 또는 중심으로 되어 있던 에너지 부분을 언제까지 얼만큼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콥 1과 스콥 2와 스콥 3 해당되는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설명하고 또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 목표 달성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이 채택한 목표를 설명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해서 TCFD는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도시 NDC 감축 조건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NDC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 확정 기여라고 하는 부분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2050년까지 2도씨 이하의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40%를 감축하겠다. 2030년까지. 그 중에서 이제 산업에 있어서는 11.4%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11.4%를 감축했을 때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겠느냐 그것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해라. 그래서
위기는 무엇이고 기회는 무엇이고 재무적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크게 보면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제시하고 있는 거시 경제에 대한 산업별 예측을 대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TCFD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정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국가와 또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예상 경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또 중앙은행의 어떤 재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행 및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위기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어떤 급성과 만성 위험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이렇게 파악해야 되고요. 기회 분석은 이런 기후 변화가 물론 뭐 대부분 위기겠지만 기회로 올 수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나 신기술 개발 등에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회사의 어떤 긍정적인 기회 요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역량을 또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재무적으로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 자본 조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서 우리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 실무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기회와 위기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의사결정과 관리와 경영 관리와 실무에 적용을 하는가, 이게 거버넌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 서비스라든지 우리 회사의 공급망 밸류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기업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위험 관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 관리를 기존 위험 관리만큼 어떻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한 측정하고 또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시나리오 적용, 이도시 NDC 감축 시나리오라고 해서 파리 기후 협약에 협약했던 것처럼 우리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목표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와 개별 기업 분석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TCFD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TCFD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가 정말 거듭거듭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CFD 보고서를 잘 써서 뭐 우리가 ESG 평가 또는 뭐 투자를 잘 받겠다, 이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TCFD라는 툴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략과 목표를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